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벤처 포럼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변윤지입니다. 어제죠.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소식. 다음과 카카오는 그래서 다음의 주식은 바로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다음과 카카오도 처음에는 저희와 같은 벤처 이런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없이는 하루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저희 생활에 크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고벤처 포럼에서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벤처 주역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벤처 포럼을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14년도 5월 고벤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고벤처라고 외쳐주시면 어떨까? 좋은 생각 같으세요? 네. 그러면 그와 함께 큰 구호와 함께 오늘도 벤처 포럼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5월 고벤처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고벤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언제나 그랬듯이 벤처 포럼 관련해서 강연자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김윤경 존슨앤존슨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제로는 스타트업의 행복한 창업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되게 애매한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김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제목은 스타트업의 행복한 창업 이야기라고 가져왔는데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커리어로 봤을 때 여러분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어떤 회사인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제품 있으면 소리 크게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그 제품을 선물로 드릴 수도? 어떤 제품이 있어요? 역시 고벤처 오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도가 높으시군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리스테린. 역시 트렌드 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뉴트로지나 리스테린, 아비노, 클린앤클리어, 그 다음에 타이레놀, 니조랄 이렇게 해서 모든 생활에 전반된 모든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나중에 꼭 명함 주셔야 돼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맞습니다. 저는 소비주에서 왔지만 MD&D, 그 다음에 얀센이라는 파마시티컬도 있고, 그 다음 비전케어라는 아큐브렌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한테 지금 손들어서 리스테린 말씀하시고, 메디컬 말씀하시고, 존슨스 베이비 말씀하신 분은 꼭 명함을 주세요. 제가 저희 제품을 1년치 사용분은 못 드리지만, 한 해 정도 사용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존슨앤존슨이라던가 굉장히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굴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강연하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올라오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저의 꿈을 찾았는데 그 꿈의 이름이 바로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는 걸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요. 제가 2008년, 9년 때 이 전 회사는 SK텔레콤이었어요. SK텔레콤에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제가 써니베일이라는 곳에 한 2년 동안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심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잘 보이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굉장히 시선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존슨앤존슨에서 북아시아 총괄을 하고 있고요. 북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홍콩, 대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같이 크진 않지만 IT가 좀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장을 클러스터로 묶었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 혁신 전문가로 지금 있고요. 디지털 혁신 전문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존슨앤존슨이라는 이런 소비재는 굉장히 변화를 갈망해요. 왜냐하면 136년 된 회사거든요. 그러면 정말 오래된 회사이고 인프라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고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SK텔레콤에서
저는 공대 출신이고요. 2004년까지 프로그래머였어요. 프로그래머로 있다가 IT 기반의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MBA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아서 갔다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마케팅으로 전환해서 기술을 아는 마케터, 기술을 아는 경영을 공부한 사람을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제가 J&J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과는 다르죠. 여기 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 저의 소명이라고 정의한 저의 꿈입니다. 제가 이런 꿈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연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크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어주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꿈을 갖게 되고 나서 온 변화, 꿈을 갖고 나서 제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열정을 나눠드리는 시간이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던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참석했더니 벤처 창업의 멘토로 요청해 주시는 단국대학교 학생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남자분들 멘토 많지만 여자분들은 멘토가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성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전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평생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는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 또는 저의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일에서의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는 나중에 영상이나 뒤에 어떤 제가 꿈을 찾게 된 계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빔 프로젝트. 직장이 있고 지금 저희 모든 분들이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1인 기업가도 있으시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100살, 120살까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가 됐을 때 제가 평생을 거쳐서 하고 싶은 일, 여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들 세대 보니까 지금 80, 70 되셨지만 생각보다 60대 은퇴하셔서 굉장히 정정하시고 좀 지루해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신체적인 나이나 정신연령이나 이런 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4학년 5반입니다. 4학년 5반. 깜짝 놀라셨죠? 안 놀라셨어요? 제가 보통 4학년 5반이라 그러면 좀 놀라는 표정도 지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안 보이는 거죠? 네, 4학년 5반이에요. 4학년 5반이면 어떻게 보면 직장 경험이 한 20년 남짓 있는데 제가 60살 때가 됐을 때 지금부터 20년 또는 15년 후고 80살까지 또 20년이 있고 그 다음에 80살 이후에도 솔직히 100살 넘어서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나이까지 과연 무슨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을 때 저는 제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과 내가 평생 여생을 통해서 바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뭔지를 정해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사귀고 계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고 또 결혼하신 분은 자기 배우자가 있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배우자와 자기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1차원, 2차원에서 굉장히 복잡한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저를 보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꿈을 찾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희 딸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제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거. 뭐죠?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남들이 좋다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그런 거를 목적을 두고 아이를 계속 드라이브 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좋은 데 나와도 취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취직을 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근속 연수가 9.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대에 취업을 해서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들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왔을 때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는가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생을 바치고 싶은 일, 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잡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저의 꿈을 찾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일에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하나씩 답을 해봤어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고속승진이라던가 스카우트제이라던가 연봉이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단기적인 성공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창업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성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스카우트제이를 받아서 좋은 직장으로 점프업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현재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게 불안했냐면, 이쪽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갈까요? 한 번만 눌러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죠. 어떻게 보면 569, 38선, 4호정 해서 한순간에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판이 짜여진 기업에서 제가 그동안에 배운 역량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기여하면서 그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만 저는 그 기업에 있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아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는 나의 역량과 스킬이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질문하게 된 계기는 딸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이 전에 화면이 있는데 자꾸 넘어가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제가 SK텔레콤에서 17년간 일을 하고 존슨앤존슨에 2011년에 입사를 했는데, 통신회사에서 소비재회사로, 국내 회사에서 외국계 대기업으로, 그 다음에 한국을 담당하다가 대만, 홍콩, 한국이란 3개의 클러스터를 담당하는 위치로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했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장일 때 존슨앤존슨으로 옮겼는데 부장일 때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을 걸 할 정도로 저는 이 회사를 옮기고 나서 극심한 피로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 가을에 추석 때 좀 긴 연휴 동안에 좀 쉬면서 아이들이랑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모처럼 집에서 쉬니까 팔쩍팔쩍 뛰면서 강아지들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기회에 아이들한테 답을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세요. 그래서 그런 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채연아, 저희 딸 이름이 채연이거든요. 채연아,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좋으니?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 이제 집에서 좀 쉴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의 질문이 엄마의 꿈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멘토들이 뭐 꿈을 가져라, 여러분의 꿈을 세팅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커가면서 저한테 어느 누구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건 약간 사치라고 느꼈는데, 내가 딸아이한테 내가 너랑 함께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까라고 물었을 때 딸이 엄마의 꿈이 무엇이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원래부터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굉장히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게 엄마의 꿈이었으면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죠. 근데 엄마의 꿈이 지금 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에서 더 높은 위치인 회장이 되거나 어떠한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은 엄마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굉장히 기분은 좋았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똑똑하게 컸구나라는 그런 기분은 좋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겪게 되실 거예요. 어른이 되시고 결혼하시게 되면 겪게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기 때문에 딸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너네 잘 키우는 게 꿈이야. 너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돈을 벌어서 너네가 원하고 너네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우리 딸내미 얼굴에 스쳐가는 그 실망감, 에이 시시해, 그게 뭐야,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고작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었어? 라고 해서 ACCA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꿈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왜 2페이지씩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꿈찾기 여정에 들어갔어요. 45세 때, 44세 때. 그래서 꿈 세미나라던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던가 습관 세미나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모임에 가보니까 대부분 20대나 취업 준비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도 꿈을 찾겠다고 거기 무모하게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해봤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나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커리어를 밟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 소명이었나? 이 기업에서 내가 뭐 부가시아 디지털 총괄이라는 일도 재미있긴 하지만 내가 원래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던 게 재미가 없네요. 지금 계속 그 다음 장이 나와서 나는 어떤 꿈을 이루었을 때 정말 여한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답을 마지막에 제가 못하게 됐을 때 이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론 SK텔레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솔직히 회사에서 MBA 스폰서 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MBA 스폰서 받을 때도 거의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만삭일 때 스폰서 지원을 받았고 또 독하게 첫째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1살 때 저는 아이를 남편과 시어머니께 맡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딱 하고는 이제 MBA를 갔다 온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독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주재원으로 파견돼서 그쪽에 또 새로운 또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업무도 했었고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바쁘게 사는 일들이 내가 마지막에 죽는 날 전에 돌아봤을 때 정말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한 어떤 띠을 갖고 있는가? 띠을 갖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를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45세 때부터 뭘 하겠다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완전히 뛰어드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에게 축적된 나의 재료들이 나의 미래의 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성분들 같으면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있지? 뭘 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뭐가 더 필요하지라고 할 수 있듯이 나의 내면에 있는 꿈 재료들 그동안에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열심히만 찍어온 점들을 연결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이라는 MBA라는 교육을 했었고 SK텔레콤에서 새로운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을 했었고 미주법인에서 스타트업을 투자했었고 존슨앤존슨에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던가 이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럼 이러한 재료를 다 온라인했을 때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미국에서 하나 떠올랐던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스타트업을 투자하려고 주재원으로 딱 갔습니다. 그때 SK텔레콤이 500억 원을 들고 갔습니다. 500억 원을 들고 가서 괜찮은 스타트업들을 심사하고 제가 필요하면 이제 라운드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2008년도면 어떤 때인 줄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서 동부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서부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받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많이 경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미팅을 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500억 원이라는 돈을 뒤에 백업으로 갖고 있고 돈을 줄까 말까라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스타트업들은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더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자기 사업을 피칭할 때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고 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스피치 굉장히 영혼이 들어간 스피치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심사를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제 자신이 좀 초라하다고 느꼈어요. 왜 나는 한 번 태어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나는 내 서비스로 세상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서 배운 대로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프로세스만 밟으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창업자들이니까 워낙 좀 남다를 거야. 그분들 30대 초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탠포드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의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갔어요. 어린애들이니까 얘네들한테는 좀 뭔가 권위적으로 좀
좀 약간 목에 힘도 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 주재원 동기랑 이제 버클리랑 스탠포드 대학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더한 거예요. 대학생 애들이 4학년쯤 되면 창업을 한 두세 번씩은 해보더라고요. 물론 작은 규모의 창업이겠죠. 그러면서 스탠포드 대학에 자기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가 그냥 공부를 같이 하는 애가 아니라 얘는 앞으로 내 사업 파트너로 어떤 게 적합하지? 얘는 뭘 잘하지?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는 곳으로 자기 대학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에 정말 매료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제 눈에는 작은 주커버그나 작은 스티브 잡스나 작은 빌 게이츠들이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자기가 만들 세계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여기서도 깨갱이죠. 왜냐하면 창업자들을 만났을 때도 저희가 기가 눌렸고 물론 영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재원 동료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여기는 진짜 문화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창업자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어디 대기업에 가서 좀 잘 보여가지고 투자 자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비굴하게 보였을 텐데 여기 애들은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그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기여하고 변화한다는 확신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그때도 굉장히 붐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 A, 트위터 B 굉장히 작은 규모의 요렇고 저런 변종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눈빛에는 이거는 그거랑 너무 다르고 내가 만든 세계는 기존에 없던 사람들의 사용자들이 이런 걸 간지러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될 거다라는 굉장한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스피치에 굉장히 설득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동료한테 이제 우리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푸념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눈빛에는 왜 이런 걸 발견할 수 없을까?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가보면 고시 공부, 취업 공부, 선생님 그런 거를 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저 주재원 동기랑 이게 푸념을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지? 그랬을 때 제 주재원 동료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네가 가서 만들어봐. 너가 여기서 2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뭐가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떻게 창업자들이 투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됐잖아. 그럼 한국에 가서 네 뜻을 펼쳐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좀 당황했어요. 그냥 우리 왜 이렇게 불평은 하지만 그 불평한 거에 대해서 네가 불편하면 네가 만들어봐라 그랬을 때 좀 움찔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좀 움찔했었어요. 나는 그냥 불평을 했을 뿐인데 나한테 만들라네? 그래서 그때 살짝 좀 머릿속에 그게 하나 씨앗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가슴속에. 그러다가 저희 딸이 엄마의 꿈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그 벤처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는 모습이라던가 대기업이 지원하는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하는 그 기본적인 스킴이라던가 그분들의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국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미력신 창업재단장이라는 제 꿈을 세팅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일과 서로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팅하고 나니까 어떤 점들이 좋아졌냐면 자꾸 뒤에가 나오니까 이 영화 뒤에가 스포일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하나씩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의 꿈이 생겨났고 제가 그 꿈을 세팅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지금 현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현실에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고 꿈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다시 현실에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저 스스로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존슨앤존슨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내가 타고난 소명이 뭐다라는 걸 발견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여정을 통해서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청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상상력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경제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랑 펀딩 프로그램이랑 이런 걸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꿈을 세팅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이 꿈이 지금 고벤처 회장님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거에 하나에 돕겠다고 나섰는데 이 꿈이 제가 여생을 바치는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스탑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팅하는 순간 너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해졌다는 걸 비유로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기장이 여러분 탑승을 축하드립니다. 이 비행기는 2시간 동안 안전하게 운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릴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불안하시죠? 2시간 동안 안전하게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여러분들이 내릴 곳은 정해지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제가 45세이니까 한 30년, 40년 동안 더 비행기가 운항을 하겠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가 정말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랑 맞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는 나름대로의 꿈을 딱 설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현재라는 수레바퀴도 돌려야죠. 바로 제가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바로 메일이 와요. 이사님, 저 직장 때려쳤습니다. 저 꿈을 찾기로 했습니다라고 바로 뛰쳐나오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한 프로젝션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찾게 되고 좀 더 롱텀 플랜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지만 제가 하는 마케팅이 저희 글로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벤처들이랑 같이 마케팅을 하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소셜 벤처 빅워크라고 아시죠? 빅워크. 걷는 만큼 기부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제가 그 회사를 보니까 너무 마음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걷는 만큼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절단다리 아동의 다리를 의족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클린앤클리어 브랜드, 청소년 브랜드랑 연계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 걷는 만큼 그 의족을 하는 거를 저희 기업이 스폰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테스코랑도 연계해서 테스코의 파란 재단이랑도 연결을 해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옛날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라는 그러한 어떤 디지털 채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한정이 됐었는데 제가 스타트업을 도와주겠다라는 제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나오게 되니까 스타트업에 있는 그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다 마케팅의 소재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저변학 비율이죠. 사용자를 늘려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 여러분의 앱의 가치라던가 여러분의 사업 가치는 좀 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 하고 있는 이제 FIFA 월드컵 스폰서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어서 FIFA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테린이라던가 존슨스 베이비라던가 바디로션 이거랑 새벽에 월드컵 응원하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연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 디렉터로 무조건 연관성을 찾아서 매출을 창출하지 않으면 제가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본다. 그러면 존슨앤존슨이란 브랜드는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 옥션이랑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캠페인이 새벽 응원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그런 구호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경기를 볼 정도 사람이라면 저희 나라에 애국심이 있는 대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응원단 대표 선수. 그래서 당신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응원한다라면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대표 선수입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옥션이랑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관련성을 얻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구입하시면 당신은 새벽 월드컵 응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라는 게 사전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까지 끝났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거는
월드컵 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람문이라고 아세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알람문이랑 연계를 시켜서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자 번호를 넣으면 알람문이 옥션과 존슨앤존슨이라는 브랜드로 알람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 옥션에 혹시 새로운 광고 보셨어요? 편하게 사자. 뭐 불편하징 뭐 이러면서 뭐뭐 할 거 양 해가지고 왜 오렌지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뭐 이러한 그러한 재미있는 유머를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사자가 사자 캐릭터인데 옥션에서 편하게 사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사자라는 그 캐릭터가 알람문에서 골을 넣어야지만 알람이 게임을 해야지만 그게 멈춰지는 알람이에요. 그래서 골을 넣어야지만 그 알람이 꺼지는 그거를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알람문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스타트업은 아니었지만 존슨앤존슨이랑 옥션이랑 거대한 기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J&J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아이디어 사업화하고 그게 좀 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궁극적인 골을 진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 디렉터로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저희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벤처 포럼의 고영아 회장님께서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돌 엄마로서 그다음에 워킹 커리어 우먼으로서 다양한 또 시어머니라는 그런 다양한 가족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진짜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한 그러한 마케팅이라던가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 더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제 비전이에요. 되게 꿈이 거창하죠. 이게 꿈의 신전인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2043년이라고 좀 롱텀으로 잡아놨지만 이게 좀 더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최근에 제 활동을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저는 미래혁신 사업의 창출의 전도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100개의 혜성과 같은 기업,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 구글, 애플같이 정말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창조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는데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는 그 펀드 이름이 저는 드림 엔젤로 했는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제가 이러한 새로운 창업 모델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실리콘밸리에서만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형 창업 모델을 수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이름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엔젤 창업재단, 한국말로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만들어서 100개의 혜성과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작은 소망들, 작은 조그마한 꿈들, 이 작은 단위들이 하나씩 꿈이에요. 그래서 9개의 꿈으로 구성이 된 꿈의 신전을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저는 나름대로 꿈의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디지털 강연도 하러 다니고 제 꿈에 대한 강연도 하러 다니고 그게 여섯 번째 꿈이고요. 7번째 꿈은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서 책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이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책인데요. 그게 육아 교육서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꿈을 갖게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맞벌이 엄마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봐봐요. 애들 3살, 1살을 놔두고 MBA를 갔던 그런 모진 엄마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혼자서 막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밤에 늦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굉장히 바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면 소위 지금 말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는 희생적인 애들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한 번씩 잔소리를 하죠. 공부 좀 해라. 너 이래가지고 뭐가 될래라고 했을 땐 절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엄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밖에 있다가 한 번씩 오시면 꼭 하는 말이 공부하라네요.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저랑 거리가 가깝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꿈을 세팅하고 집에 꿈의 신전을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더니 아이들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요새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이 없고 엄마는 뭔가 굉장히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 채연아 네가 얼마 전에 물어봤지 엄마한테 꿈이 뭐냐고. 그래서 엄마가 꿈을 찾았어. 그 꿈은 엄마는 한국 사람들의 그 창의력을
사업할 수 있도록 엄마는 창업재단을 만들기로 했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미래 할 일을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이후부터 너무 행복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엄마 나도 꿈을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이들의 이런 꿈의 신전을 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잭 웰치 같이 G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듯이 자기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CEO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 꿈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공부라던가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CEO가 되기 위해선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을 하기 위해선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의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제발 잘하라고 할 정도로 불을 꺼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변화가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돼. 명문대 안 가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엄마가 나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라고 아예 그 방향성을 엄마가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얻은 결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변화사항을 책으로 엮어서 뭔가 이전에 저처럼 솔루션을 못 찾아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서 안절부절하던 엄마 또는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들한테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꼭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모티베이션 돼서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목은 엄마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의 꿈이 아이가 꿈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세팅하고 나니까 제가 얻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던가 저를 통한 사회까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고 그다음 멘토가 되고 그다음에 김윤경 쇼 같은 건 뭐냐면 이건 여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직장을 가지면은요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이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커리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여성 후배들이 저에게 많은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은 결혼을 해서 너의 인생이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꿈의 동반자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너의 꿈동지랑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한테도 너가 아이를 키움으로써 얻는 인사이트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잘 비위를 맞추고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줄 수 있다 그러면 전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윗분들을 잘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가정은 어떻게 보면 경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너가 척지지 않고 너가 원하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중요한 경영의 원리를 배운 거라고 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결혼하면 여러분들 배우자랑 헤어지기 쉽지가 않죠. 물론 헤어지는 분도 많긴 하겠지만 직장 같은 경우에는 동료가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부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얼마 안 가잖아요. 얼마 안 가고 앞으로 이 사람과 살아갈 날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좋은 점을 계속 발견하고 이 사람이랑 뜻을 맞춰가면서 가정이라는 공동 운영자로서 계속 머리를 맞대게 되면 동지로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성 후배들한테 결혼이 너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네가 혼자 살 때는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너한테 안겨주는 굉장히 좋은 틀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됐을 때 여러분들 요새 신입사원들 들어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뜨아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직 이렇게 단련이 안 돼 있고 굉장히 어린애 같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녀를 키워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인간으로 길러내는 게 부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 부하 직원이라던가 후배들을 키워주게 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회사 업무를 하는데 아니면 창업하면서 그 CEO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여성 후배들한테 결혼을 함으로써 너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윤경 쇼라는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결혼을 하시고 좋은 배우자랑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녀를 잘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지식을 같이 쌓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교육을 하는 게 김윤경 쇼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꿈을 위해서 스스로 제가 동기부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일이 많은 회사예요. 외국계 회사가 임원들한테 절대로 녹록하게 하지 않아요. 일이 정말 많은데 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이렇게 짬을 내서 멘토링도 해줘야 되고 제가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팩앤파트너스에서 부대표로 참여했었잖아요. 제가 현재는 팩앤파트너스의 부대표로 조인해서 팩앤파트너스라는 벤처 자문단을 하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또 온전히 그쪽에 할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스스로 시간을 쪼개 쓴다던가 제 꿈에 대한 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긍정선언을 외치면서 나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 수많은 소중한 분들, 내가 오늘 하는 일, 업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꿈과 다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선언을 외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이따 점점 가시면 참 가관일 텐데 좀 참고 봐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참 진상이라고. 저는 그만큼 제 꿈을 현재 일을 하면서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묘비명도 써봤어요. 재미있는 묘비명. 왜냐하면 웃기시죠? 45세에 지금 이러고 삽니다. 네, 제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 한번 정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동영상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저희 아이들도 이런 유쾌한 묘비명을 적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칼같이 자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유언장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은 없지만. 나 김윤경은 평생 동안 한국의 청년들이 행복하게 본인들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왔고 이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였으니 정말 여한이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와 상상력의 세계 1위 국가로서 더 이상 자만하지 말고 이러한 민족유산을 전 세계에 바치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에 바치기 바란다. 존경받는 국가 대한민국 대표 어머니 김윤경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유언장이에요. 되게 멋있죠? 제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아줌마 있잖아요. 아이들 닥달하고 매일매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던 작은 스케일의 여자가 이렇게 나는 더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꿈을 선언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씩 노력을 한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제가 대한민국 대표 어머니로서 굉장한 자긍심과 이전에 없던 굉장한 파워가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 노트를 적는 거예요. 여기 기적 노트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작년 10월 27일에 제가 고영아 회장님을 뵀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때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해피톤, 해피 해커톤에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여전히 대기업에 있는 이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 멘토링에 초대받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그날에 제가 고영아 회장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그날 만나는 청년 창업부 이 위원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하고 제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을 셀링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를 인바이트 해주세요라고 제가 스피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그날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내 꿈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세팅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있는 이런 일들에서 내가 그 꿈을 향해서 어떤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그쪽 방향으로 빠르게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미래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했던 사례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보물지도예요. 저희 집에 있고요. 저희 집에는 4명이 다 이렇게 보물지도를 붙여놓고 자기 꿈을 선언하고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혁신 창업재단이고 제가 나중에 판교 벤처밸리에 제가 창업재단을 설립할 건물을 하나 찜해놨어요. 찜해놔서 제가 분당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서 지금 엄두는 안 나는데 보고 있고 제가 갖고 싶은 거, 제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꾹 넣어놓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계속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보물지도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감사하면서 제가 오늘 얻은 거, 내가 오늘 만난 거, 내가 오늘 만난 소중한 기회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스탑할 때까지 쭉쭉쭉.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꿈을 세팅하고 저처럼 이미지화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잠깐만요. 네. 그래서 꿈을 세팅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요. 내가 취직하지 못하니까 창업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숭고한 마음,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꿈은 그 벤처라는 사업 아이디어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셜벤처, 빅워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쁜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준 거거든요. 알람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표를 만났더니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났더니 너무 마음씨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꿈, 이런 벤처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꿈은 마크 주커버크 같이 그 사람도 처음에 모든 사람들 연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놓고 싶다 그랬잖아요. 좀 더 발전된 세상을 갖게 하도록 하고 싶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숭고한 사랑으로 벤처를 하셨으면 좋겠고, 감사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세상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하고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피곤하고 잠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통해서 그 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의 재단을 통해서 정말 글로벌 해상 기업이 탄생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잠재의식에 심는 걸 하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를 할 때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패겐 파트너스에 초대가 돼서 부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스피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아래로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거의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서 제가 최근에 나온 게 엄마의 꿈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왜 이렇게 꿈을 찾게 되는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제 오늘 스피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꿈을 찾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세팅하고 여러분의 벤처에 녹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해 드린다라는 그게 주된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엄마의 꿈이 아이 인생을 바꾼다, 결정한다라는 건 사실은 저희 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입증한 거거든요. 그걸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이 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애한테 다 희생했는데 아이는 아이들이 힘들고 엄마는 엄마들이 힘든 게 저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 꿈을 찾았더니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꿈을 찾아서 가는 거를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1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지금. 질문 있으세요? 네. 마이크 드려야 되나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봅시다 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 수천이야 서류나 보내봐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타파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창의력의 눈에는 스펙과 나이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연령이나 학력, 경력을 제한을 하거든요. 팀 빌딩을 보시고 그러면 기술만 보시고 팀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쌓아줄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답을, 네라고밖에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혹시 1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희 남편이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주말에 팩앤파트너스 거의 하루를 가고 또 이렇게 책을 갑자기 출간하니까 강연회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경험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주말을 많이 나가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자기도 책을 써야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 무슨 책? 그랬더니 엄마의 꿈이 집안을 망친다라는 후속 버전으로 내가 너를 도대체 엄마의 꿈이 아이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건 좋은데 뭐 집에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라고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아주 아픈 데를 찔러주셨는데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책들을 냈으니까 6월 말까지만 내가 좀 바쁠 거고 6월 말 이후에는 주말에 하루는 반드시 집에 있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은 집에 일찍 가겠다라고 해서 남편이랑 합의를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